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일용근로소득 관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관리나 연말정산 관리 등 퇴직소득 관리를 통해서 입력을 하거나 원천징수 신고를 하는데요. 자, 일용직 소득은 별도로 구분되어서 신고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일용근로소득 관리에 있는 내역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법상으로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이제 사업주한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일용직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4대 보험과 관련돼서 말하는 일용직은 사실 근로기준법상에는 1일 단위나 아니면 1개월 미만의 계약 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법상의 일용직과 세법식은 3개월 개념이죠. 근로기준법은 1일 내지 1개월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법상의 일용직과 4대 보험에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일용직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요. 이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의 사원 등록 입력이나 급여자료 입력을 잘 해놔야 됩니다. 이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추후에 우리가 고용보험 같은 경우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라고 있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일용직에 대해서 이제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게 돼 있죠. 그죠? 이 작중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정상적으로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사원 등록이나 급여 입력이 정상적으로 잘 돼 있어야지 자동으로 불러와칩니다. 그러니까 이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는 자체적인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지만 추후에 4대 보험에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에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작성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의 이 내역들은 자동적으로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별도의 관리나 이런 부분을 안 하시고 기계적으로 불러오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용직 사원 등록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용직 사원 등록인데요. 기본적인 상당 부분들은 별도의 특별한 부분 없고, 자, 일용직 사원 번호를 등록을 하고 성명을 등록을 하면 됩니다. 자, 일용직 신고를 하고 싶다 싶으시면 이렇게 기본적인 사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자, 입사일은 해당 입사일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주민등록이나 기본적인 부분들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리 직종 같은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생산직인지 부분도 체킹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는 또 고용보험 직종입니다. 이 고용보험 직종은 실질 일용직 지급명에서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제출이나 할 때는 영향력이 특별하게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근로내역 확인신고서까지 일용직 신고를 잘 하면은 근로내역 확인신고도 저절로 불러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고용직 직종은 사실상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직종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직종과 최소한의 여기에 보면 체류 자격, 외국인에 해당될 경우 체류 자격 이런 부분이나 고용보험 직종 부분들은 근로내역 확인신고서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입력해 놓고 등록을 해 놓는다면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도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임금 지급 방법입니다. 이 임금 지급 방법은 매일 지급하느냐 일정 단위 지급하느냐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지급과 일정 단위 지급을 체크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천징수 개요에서 본 것처럼 소액부 징수는 1,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가 매일 지급하다면 지급 시점의 그 소득 기준으로 해서 소액부 징수가 1,000원이 넘는지를 매번 판단을 해요. 그런데 일정 기간 단위 지급에 해당된다면 일정 기간의 총급여의 합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세를 확인을 하고
그 소득세가 1,000원을 넘지 않아야지 소액부 징수를 소액부 징수라고 해서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가 매일 지급을 하는지 일정 지급을 하는지 부분은 잘 확인하셔서 체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원천 징수 금액에 영향력을 미치죠.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소득과 합산되고 하는 게 아니고 분리과세잖아요. 어떻게 보면 종합소득세에서 분리되잖아요. 분리과세.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천 징수를 정확히 하지 않으면은 추후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일 지급과 일정 단위가 소액부 징수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임금입니다. 임금 지급 방식도 별도로 1급으로 지급하느냐 시급으로 지급하느냐에 따라 체킹을 하면 되고 관련된 임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태백산 씨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1급으로 지급을 하고 매일 지급하면서 월 하루에 2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이 부분을 입력을 해놓으면 추후에 급여자료 입력할 때 편리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은봉산 씨라는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지급 시점이 시급으로 지급하고 그러면 한 시간에 12,000원을 받는다. 이렇게 입력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급 방식이나 이런 부분을 입력해 놓으면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해서 좀 더 편하게 입력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연장수당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금액을 입력하면 될 거고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그 금액도 입력해야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월 60시간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월 8일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소정 근로시간이 8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국민연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7일 밑으로 맞추고 하는 부분들이 이 국민연금 대상이냐 아니냐의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8일 이상이면 대상이에요. 일용직도. 60시간을 넘거나 월 근로시간이.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관련된 부분.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대상이죠. 그래서 대상이 아니라면 그 부분도 체킹을 불허하시거나 하면 되고 산재보험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대상이죠. 그래서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국민건강은 아니더라도 고용산재혜택의 대상이죠. 자, 18 개정 과목입니다. 개정 과목 같은 경우는 이 개별적인 일용 근로자의 소득을 세무상 프로에서 회계 처리할 때 자동 회계 처리 부분이죠. 여기서 자료 회계 처리, 우리 위에 급여 자료 회계 처리 마찬가지로 회계 처리할 때 각 개별적인 개정 과목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놔야 별도의 실수가 없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주자 여부나 뭐 사용 여부, 사용을 하게 되면 열을 체킹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일용근로소득 사원 등록이 잘 돼 있어야 급여자료 입력이나 아니면 근로내역 확인신고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수월하게 오류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용직 사원 등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급여자료 입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인데요. 교재상에서도 이렇게 내용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일용직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재에서도 관련 예제가 이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됐고 상단 같은 경우는 쭉 한번 보셔갖고 우리가 급여대장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내용, 우리가 상용직 근로자의 급여대장 부분, 그 부분과 크게 차이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월 마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별도로 이제 복사나 이런 부분도 조금은 다르겠지만 복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급여대장 전반적인 그 급여대장이 됐든 퇴직소득이 됐든 전반적 상단의 기속연월과 지급연월일은 똑같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지급연월일과 기속연월일을 잘 맞춰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작성이 되지 않고 잘못 작성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단에 입력 사원만 보기는 해당 입력 사원만 만약에 지금은 이제 3명만 등록돼 있어서 입력 사원을 보든 전체 사원을 보든 똑같은데 자,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사원만 보거나 전체를 볼 때 누르는 거고 일별 입력 자료만 입력이라는 부분은 자, 이렇게 공란이 없이 바로 이렇게 일별 입력 자료만 볼 수 있게끔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일단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급 방법도 매일 지급과 일정 단위로 나눌 수도 있고 전체로도 나눌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자료들의 조회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사원 등록, 일용직 사원 등록이 정상적으로 잘 작성되어 있어야 별도의 오류가 없는 거니까 이 부분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와줬었을 때 기본적인 금액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뭐 X표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7월 2일에 근무를 했다. 그러면은 클릭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에서는 별도의 일근로 시간이 나와 있진 않죠. 입력하는 내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평균 근로시간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근무 시간도 입력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 부분이 X가 됐더라도 여기에 클릭을 하고 8시간을 엔터를 치면 똑같이 동그라미나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일 지급의 경우입니다. 20만 원에 대해서 매일 지급했었을 때 결과적으로는 소득세가 매일 지급할 때 1,300원 정도 나오나 봐요. 근데 동서남 씨 같은 경우는 일정 범위의 신고가 돼 있죠. 여기 일정 단위. 일정 단위로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8만 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15만 원 돼서 3만 원이 남고 3만 원에 뭐 세액공제나 이런 부분 6%에 뭐 18,000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18만 7천 원 정도 되면 세금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부분은 이렇게 별도로 세금이 나오냐면 이 동서남 씨 같은 경우는 상단의 일정 단위 지급이기 때문에 실질 이 부분의 전체 합에 대해서 상정이 됐기 때문에 이 소득세가 나오는 겁니다. 예, 1,000원이 미만이더라도. 예, 아까 설명한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응봉산 씨 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시간도 별도로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상태에서 그냥 시간을 지정을 하면 6 곱하기 72, 만약에 5시간이면 자, 자동적으로 6만 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등록했었을 때 이분은 시간당 12,000원을 수령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5시간으로 하면 6만 원이 저절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 부분은 금액과 이런 부분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입력을 하면 크게 뭐 입력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사실상 없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사원 등록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입력을 하게 되면 사원 등록 부분이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부분을 기준으로 입력을 잘 하게 되면 별도의 뭐 오류나 이런 부분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적으로 이렇게 입력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일용직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보면 이렇게 불러오기를 통해서 만약에 일용직에 대한 급여자료를 정상적으로 입력을 제대로 했다면은 불러오기를 통해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일괄 입력이라는 란이 있죠. 일괄 입력은 환경 등록에서 일괄로 체킹을 했었을 때 발생을 하는 건데 그때 일괄 등록의 입력란에는 근무 일수가 며칠 입력하는 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근무 일수의 총 일수가 며칠인지만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일괄로 입력을 하게 된다면은 실질적인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는
작성이 되지 않고 별도로 작성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별도로 작성할 수 있죠. 이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면 동그라미로 이런 식으로 별도로 작성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오류 없이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급여자료 입력에 사원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을 정상적으로 입력하고 거기에 맞게끔 불러오기를 통해서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를 마무리하는 게 제일 오류도 줄이고 효율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이죠. 근로내역 확인신고서는 기본적으로는 근로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용직에 대한 원천 징수하고는 조금 다르죠. 일용직 같은 경우는 지급 시기에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신고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점도 좀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가 있으니까 요 부분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급여자료 입력 부분을 한번 봤고요. 자, 회계처리는 별도로 보고, 자, 지급명세서 제출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7월 달에 기본적인 급여를 입력했어요. 기존에 1월부터 6월 같은 경우는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 제출하게 돼 있지만 올 7월부터는 매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급여 자료를 입력했으면 엔터를 치시면 해당 월을 입력해야 됩니다. 7월 달. 이 7월 달은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했죠. 지급 기준으로 해서 조회가 됩니다. 귀속 기준이 아니고 지급 기준으로 조회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감을 하고 별도의 우리가 전자신고를 이렇게 통해서 전자신고를 해서 홈택스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셔야 될 게 일용 근로들 지급명세서를 봤었을 때 지급명세서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해당 파트에서 설명드릴 건데 일용직 지급명세서라는 거는 일용직도 근로자죠. 근로자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 원천징수 특례가 있죠. 뭐 기본적으로 보면 12월 달 지급 안 한 것을 다음 달 2월 말까지 지급 안 하면 2월 말에 지급한 걸로 보라. 그래서 지급명세 제출하라. 상용직 근로자는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2021년 12월 분에 대한 귀속분, 12월 귀속의 것을 2022년 1월 달에 지급을 했다. 해서 그렇게 작성을 해요.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지급명세서는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면 2022년 2월 말일에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 기준이라면. 그런데 우리가 법을 보면 지급명세 제출은 일용직 지급명세서가 됐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됐든 간에 지급명세의 제출은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이 된다면은 해당 연 말로 바라고 돼 있습니다. 해당 연 종료일. 그러면 뭐냐면은 원천징수 특례가 일용직은 적용이 되죠. 왜? 같은 근로소득자니까.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특례가 적용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특례에 해당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12월 말일 날 지급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기속의 다음 연도 1월 지급분의 일용직 지급명세서는 지급명세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급명세서는 이 12월 달에 모든 게 제출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가 제출이 돼야 돼요. 이게 크게 보면 원천징수고 뭐고 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의제, 뭐 원천징수 특례나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론 보면 귀속 기준으로 모든 걸 신고하라는 얘기. 어떻게 보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일 수 있는데 귀속 부분으로 신고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용직 근로자가 만약에 지급을 다음 달 지급을 한다면 기중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중에는 상관이 없지만은 기말의 12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12월 달의 급여를 1월 달에 만약에 지급한 경우가 발생된다. 그렇게 되더라도 지급명세서 1월 말까지 제출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12월 기속에 12월 지급으로 맞춰갖고 1월분 제출도 맞춰서 한 번에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을 잊지 마시고 잘 보셔갖고 오류가 없도록 정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급명세서 부분도 한번 봤고요. 뭐 일용직 근로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적으로 월별로 이렇게 조회하는 항목이고 현장별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면 조회하는 방법이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이 잘 입력이 돼 있으면 나머지 부분들을 해당 상황에 맞게끔 조회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일용근로소득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